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넘었습니다. 주요 기업 실적 발표 등 호재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는 무조건 상장이 된다라고. 왜 우리한테 15,000원에 파느냐. 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가 필요하대요. 25%를 모집을 해야 된대요. 이른바 따상에 성공한 기업들이 나오면서 대출까지 받아 청약 증거금을 넣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장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제 잠적을 했던 것 같아요. 명함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가 그냥 다 가짜였던 것 같아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작이라는 게 너무 쉽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한껏 부풀리죠, 아무래도. 거기서 살짝만 장난치면은 숫자는 뭐 만들기 나름입니다. (50대) 여성 정금여 씨는 올해 초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퇴근하는데. 아마 이제 그게 시작이었을 거예요. 지금 향후 이제 드론이 이제 유망하다. 드론의 활용 그런 걸 설명을 하면서 한 주당 15,000원씩인데 이게 공모가가 5만 원에 픽스가 됐다 하면서 이게 상장 날 당일 따상이 가면 75,000원 정도씩 갈 것이다. 기타 소액 컨설팅 업체가 제시한 가격은 15,000원. 공모가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왜 우리한테 15,000원에 파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가 필요하대요. 소액주주를 25%를 모집을 해야 된대요. 회사 측에서 위에서 15,000원에 이제 팔아라, 매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싸게 4월 4일에 상장이 되지만 혹여라도 무슨 다른 일이 생겨서 상장이 안 되면 저희들이 100% 환불 조치를 해줄 것이니까 전혀 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사게 되죠. 환불을 해준다는데. 보면 높은 때고 4만 원까지 찍었던 장외거래 주가는 결국 폭락했고 컨설팅 업체도 잠적했습니다. 네, 4월 달쯤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 주식이 한 2,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2,500원 정도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1,000원. 거의 한 2만 주 정도 됐죠. 18,000주 정도. 2억이 넘으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이렇게 막 당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막 미치고 막 제가 심장병이 있거든요. 근데 죽을 것 같더라고. 막 호흡 곤란하고. 그놈들이 도망가는. 전 씨는 직접 확인해 나섰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대표를 바꿔달라. 뭐 바꿔주지도 않죠.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하라고 하던데요. 자기들은 뭐 상장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상장 계획이 있다. 해당 업체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던데 네. 그런 유사 투자 자문업체들 피해자분들 제보 받고 왔는데요. 네. 저희는 관계 없는 걸로 아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상장 준비는 계속 하시고 계신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상장 날짜 같은 거 좀 속인 건가요? 확정적으로? 그런 적이 없고 그쪽에서 뭐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다. 근데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우리 업체고 전혀 뭐 협력 관계라든지 파트너 이런 것도 아닌 거죠? 네. 잠적한 컨설팅 업체는 BK 플러스입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BK 플러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알고 계세요? 언제부터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여주신 그 명함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 전문 이 사람은 자체가 아예 유령인 거예요. 경찰서에서 조사 오기를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한테 오거든요. 부산에서도 오기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오기도 하고 여기 강동구에서도 왔어요. 여기가 지금 사이즈가 한 3평에서 4평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작다. 그러니까 벽이 판넬로 합판단하게 돼 있어서 뚝뚝뚝 칩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계세요? 등기상 주소도 가짜였습니다. 그 무슨 이상한 데에서 저희한테 불법으로 거기 주소를 해놨나 봐요. 그러면 세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근데 자꾸 짐 사는 세입자가 이상한 목표물이 자꾸 오고 막 사람들도 가끔 오고 막 그런다, 사기당했다고 오고 막 이런다. 제가 전화를 그 BK 플러스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얘기가 되고 무슨 얘기가 됐대. 뭔 얘기가 되냐? 내가 지금 건물주인데 나하고 계약을 한 적이 있냐? 뭐가 있냐? 막 그랬더니 안다고 황급하게 끊어버리더라고. 끔찍한 질문들은 많이 여쭤봤는데 네. 이런 유령 컨설팅 업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입니다. 지금 장외 시세도 오늘 날짜로 42,200원이에요. 한 주당. 운이 저희가 자선 사업가는 아니에요. 상장되기 전까지 있잖아요. 이제 관리를 쪼개드리면서 이제 매도 시점까지 저희가 같이 매도하고 거기 이제 수익분 금액이 이제 5%가 이제 약속을 지켜주시는 조건이에요. 한 주에 4만 원이 넘는 주식을 3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시킵니다. 제가 그거를 어떻게 믿냐라고 했더니 그 기존에 그런 수익을 냈던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그런 증거 자료들을 카톡으로 계속 보내주면서 저를 이제 좀 설득을 했죠. 김진아 팀장이라는 사람이 소개시켜줬고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는 무조건 상장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줬었던 거죠. 다시 김진아 팀장의 녹취를 들어봤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난사긴다. 이 기업의 대표, 지인, 친구분들, 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분들이 서로 끼리끼리 다 해먹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기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업 설명회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화로 고객님께 이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이 말에 피해자 이 씨는 비상장 주식을 700주 사들였습니다. 사기였다는 게 드러났지만 김진아 팀장은 이미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5개월 정도 관리해주는 척 하면서 상장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제 잠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소도 가짜고 아마 이름도 가짜이지 않을까. 회사도 명함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가 그냥 다 가짜였던 것 같아요. 이들의 사기 행각에는 대포폰과 대포통장까지 동원되다 보니 사실상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주식을 파는 상호도 허위의 회사이고 대포폰을 사용하고 대포 명함을 만들고 자신의 이름도 허위로 만들어가지고 상장되기 한 달 전쯤에는 다 도주를 해버리고 대포폰 다 바꾸고 사무실 다 옮겨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상장을 준비 중인 업체와 짜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비상장 주식 영업을 했던 관계자와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장외 주식
관련 회사에서 유통하는 일을 했었고요. 영업을 담당했었습니다. 지금 한 8년 된 것 같고요. 장난치시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셨냐면 앞으로 이제 희망이 없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대표님 어차피 이제 곧 이제 머지 않으신 것 같으니 잘 정리하시고 사업 이제 마무리하시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저렴하게 주식을 떼온 다음에 엄청난 기술력, 상장 예정 엄청나게 포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비싼 가격에 투자자들한테 이제 투자를 권유를 하는 거죠. 뭐 MOU 체결, 신문에다가 뭐 띄우고 이제 그런 거 사실 뭐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돈 주면은 이제 기사 띄워주는 회사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한껏 부풀리죠 아무래도. 워낙에 이제 복잡한 숫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살짝만 장난치면은 숫자는 뭐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뻥튀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투자자한테 주식을 다 떠넘기고 이 회사는 불과 1, 2년 만에 폐업을 해버리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베트남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신뢰했고 기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믿으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평택에 뭐 5,000평짜리 공장을 짓겠다 이런 기사였어요. 하는 데서도 이제 뭐 직접 현장에 가서 촬영한 그 영상이 있어요. 투자 결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호재 기사들이었습니다. 촬영을 했던 그곳이거든요. 실제로 가니까 문이 닫혀져 있대요.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촬영용으로 그냥 열어놓고서 그 촬영이 끝난 뒤에 단 한 번도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령 회사는 차려두고 판매 하나도 안 했어요. 중국에 있는 한 전기 오토바이 회사가 있는데 거기 있는 제품 이미지를 전부 다 따가지고 그냥 올려놓은 거더라고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발 돌려주세요. 이 같은 비상장 주식 사기는 마치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 그 주식 투자자들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다음에 투자자들은 전화해서 비상장 주식이 3개월 후에 반드시 상장이 된다.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고 투자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기입니다. 제일 밑에 말단 직원들은 말 그대로 텔레마케터로서 투자자들은 직접 기망을 해가지고 주식을 판매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총책에서는 그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주식을 미리 확보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역할, 그리고 이렇게 돈을 자금을 그 입금받을 그 계좌 같은 거를 수급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사 총책까지 국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TM 직원들은 전부 다 이렇게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비상장 주식을 주로 사고 파는 비인가 텔레마케팅 업체입니다. 네. 이 업체 면접에 직접 지원해봤습니다.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기본은 저희는 이제 30. 파는 금액의 30% 정도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는 겁니다. 종목차는 한 종목 보통 들어가면 4개월, 6개월. 좀 오래 하는 거예요. 짧진 않고. 이 업체에서의 비상장 주식 거래 자체가 불법이지만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만 강조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거 보여줄게요. 왜 저는 쉽게 벌 수 있는지 보여드리면 지금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하루 같은 날입니다. 네, 2,700, 150,
150? 1억 들어갔거든요. 저기서 이제 한 30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확실하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보다 쉽게 많이 벌 수 있는 건 있으실 거예요. 아까도 1억짜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에 3,000원 벌어간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어차피 그걸 단위로 저희가 현금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그냥 싸주시는 거예요? 그냥 현금으로. 현금으로. 약간 불법성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안전한 건지 일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을 할게요. 만약에 된다고 해도 영업자는 크게 없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시라고 알려드릴 건데 그렇게만 하시면 크게 문제는 주식이 원래는 2만 주였거든요. 근데 올해 저번에 나와버렸어요.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는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투자 중개업, 매매업 인가는 아무나 안 줘요.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증권사, 뭐 외국계 증권사, 그 다음에 선물회사 이런 데들만 주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이런 영업체들이 이런 인가를 받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아예 없어요, 그런 거는. 제 인허가 없이 투자 매매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본시장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제도권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뭐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한다거나 그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자들이랑 거래를 하시게 되면 그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도 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장 계획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상장을 하려고 하면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상장 예비 심사 기업 목록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사고자 하는 회사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 회사가 실제로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 스스로 쉽게 버는 돈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겁니다. 굉장히 후회가 되는 거는 제가 돈을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쉽게 벌려고 했던 게 아닌가. 내 돈을 불려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를 제가 잠깐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